아버지, 여기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햇살도 잘 들고, 바람도 순하고, 산새들도 노래를 하네요. 그녀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자신의 조용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몇 해가 지나자 집안에는 원인 모를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연달아 부도가 나고 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며 딸은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을 통해 묘자리를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얻었고 그곳이 조상의 기운을 거스르는 금기된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허구로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유족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머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특히 조상의 무덤은 그 집안 전체의 기운과 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뿌리입니다. 잘못된 자리에 묘를 쓰면 그 해는 후손에게 되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장례 지도사, 그리고 인간관계 상담 전문가 이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절대 묘자리로 선택해선 안 되는 5가지 장소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조상님 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가 혹시라도 불행을 부르는 곳은 아닌지 곰곰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보시겠어요? 서울 근교에 사는 김은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몇십 년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무리해서라도 산소를 좋은 자리에 모시고 싶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산자락 아래 평범한 곳에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한 사람이 그 자리는 예전에 전염병 환자들의 시신이 묻히던 공동묘지 근처였다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였기에 은자 어르신은 그냥 마음을 접고 말았죠. 처음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아들도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도 착실히 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이후로는 계속되는 실직과 금전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어려워졌고 가정 형편은 점점 나빠졌죠. 은자 어르신은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송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듣게 되었고 묘지 자리를 다시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한 전문직관을 모시고 묘자리를 다시 보았는데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음기가 너무 강한 땅으로 사람의 기운을 뺏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직관은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뿌리 없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자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그런 자리에 묻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네요. 이후로 그녀는 가족과 상의하여 다시 묘를 옮기게 됩니다. 평지가 아닌 완만한 구릉지대, 햇빛이 잘 들고 물이 맺히지 않는 땅으로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지금 아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소소하지만 착실한 가게를 열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행을 가져오는가? 어떤 운명이 사람을 짓누르는가? 그 원인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사람만이 그 숙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묘의 자리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기운과 기억, 그리고 그곳을 선택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두 연결된 운명의 끈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땅을 고르면 복이 따른다. 그러나 땅이 사람을 거부하면 그 복은 곧 재앙으로 바뀐다. 혹시 지금 여러분 조상님이 잠든 그 자리가 당신의 가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 5가지 절대 피해야 할 묘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장소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묘자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은 바로 습지나 물이 고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묘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햇빛과 바람, 그리고 땅의 기운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땅이 항상 젖어 있거나 물이 스며드는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물이 고이게 되면
그곳에 잠든 조상의 기운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는 집안의 복을 지탱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기운을 불러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에 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 손주들 곁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묘를 마을 어귀 논두렁 근처 작은 언덕에 썼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는데 몇 해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번번이 사업이 실패하고 손주들도 건강 문제와 잦은 사고에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매년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서로 다투고 재산 문제로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묘자리가 물이 너무 가까워 조상님이 편히 계시지 못하는 것 같다 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례지도사와 직관이 함께 자리를 살펴본 결과 그 묘가 자리한 곳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비만 오면 논에서 물이 넘쳐 묘 아래로 스며드는 위치였습니다. 습기가 오래 머무는 땅이라 조상의 기운이 눅눅하게 젖어들고 결국 그 영향이 집안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장례지도사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나 나무나 뿌리가 물에 잠기면 결국 썩습니다. 조상의 기운도 같습니다. 물이 고이면 그 자손은 늘 어둡고 무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후손들은 급히 다른 자리를 찾았습니다. 해가 잘 드는 남양 언덕 위, 바람이 은은하게 불고 습기가 맺히지 않는 구릉지에 묘를 옮긴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손주들은 사고 없이 학업을 잘 마쳤고 사업하던 자식도 거래가 성사되고 다툼도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긴 어렵지만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런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묘를 쓰려거든 물기를 살펴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혹시 여러분 조상 묘가 계곡 옆이라든지 논 옆이나 평소 습한 곳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비만 오면 묘 주변에 물이 고이고 풀이 눅눅하게 젖어 있다면 그 자리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곳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풍수에서는 물은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복을 삼키는 재앙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잘못된 인간관계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서서히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흘러야 하고 머무르면 썩는 법입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묘를 쓸 때는 항상 물이 맺히지 않는 부드러운 언덕, 햇살이 들고 바람이 통하는 자리를 찾으라 한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생각나는 조상님 묘가 있다면 다음 성묘 때 꼭 땅이 젖어 있는지 물을 머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지나 물이 고이는 묘자리는 복을 쌓지 못하고 도리어 집안의 기운을 꺼뜨리는 첫 번째 금기 장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묘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묘를 써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은 바로 절벽이나 낭떠러지, 급경사의 끝자리입니다. 언뜻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경치 좋은 곳이라 여길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흉한 자리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내려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도 가파른 곳을 만나면 순식간에 쏟아지고 그 물살에 휩쓸려 모든 것이 떠내려가듯 사람의 기운도 땅의 기운도 그 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손의 복까지 사라져버립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전해옵니다. 김춘섭이라는 노인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부모 묘를 경치 좋은 절벽 끝에 마련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전망 좋은 곳이었죠. 멀리 강이 내려다 보이고 앞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누구라도 부러워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절벽 밑이 바로 급경사, 돌이 많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었단 겁니다. 묘를 쓴 지 5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김춘섭 어르신의 집안은 자식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손주들이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집안 남자들이
모두 단명하는 일이 이어졌다는 것. 그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건 묘가 절벽에 있어 기운이 다 쏟아져 버리는 탓이다 하며 직관을 모셨고 그 자리를 살피던 직관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뿌리가 내려앉을 곳이 못 됩니다. 사람도 기운이 모여야 복을 짓는데 이 자리는 복이 흘러내려 집안이 쇠할 자리요. 결국 김춘섭 어르신은 부모님의 묘를 옮겼습니다. 언덕 중턱, 산의 품속 같은 자리로 바람은 막히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는 조용한 곳으로 이장했죠. 이장한 뒤로 그 집안은 신기하게도 악재가 줄고 자식들의 사업도 회복세를 탔습니다. 아프던 손주들도 건강을 되찾으며 학교도 잘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절벽이나 급경사 끝자리를 길게 보면 재앙의 자리라 했습니다. 왜냐면 급경사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물이 뿌리째 쓸어내려 기운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걸 옛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굽어보려 하면 발 아래를 조심하라. 겉으로 보기 좋은 곳이 늘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친절하고 겉모습만 좋은 인연이라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지탱해 줄 뿌리가 없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도 그렇습니다. 경치 좋은 절벽 끝에 묻는 건 복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을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묘 가실 때 조상님 묘가 급경사 위에 있지는 않은지 절벽에 가까운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조상님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의 평안을 위해서 묘자리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절벽이나 급경사 끝은 복이 흘러내려 자손에게 닥칠 재앙을 부르는 두 번째 금기자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묘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 그것은 바로 길과 물이 서로 마주치는 곳입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수구초심이라고 부르는데 길과 물이 만나는 곳은 기운이 모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자리라 여겼습니다. 흔히 물이 있는 곳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흘러가면 복이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옆에 길까지 만나 사람의 기운도 함께 흘러내려가면 좋았던 기운이 죄다 떠나버립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한 마을에는 100년 된 선산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과거급제자와 고을 원님을 배출했던 유서 깊은 집안이었죠. 그런데 묘터를 옮긴 뒤로 그 집안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큰 어른인 이만수 어르신이 양지바른 언덕과 맑은 개울이 흐르는 곳에 묘터를 잡았습니다. 치관도 없고 마을 사람들 몇이 모여 경치만 보고 결정한 자리였죠. 겉보기에야 앞에는 물이 흐르고 옆으론 큰 길이 지나 누구라도 좋은 자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 길과 맞닿는 지점이었고 그곳을 지나면 바로 절벽으로 떨어져 기운이 모일 틈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묘를 쓴 지 3년째 그 집안은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자식들은 취업에 실패하고 어른들은 병환에 걸리며 그 많던 재산도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결국 이만수 어르신이 유명한 직관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더니 직관이 지도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 묘는 물과 길이 만나는 흉한 수구초심 자리에 있으니 복이 모이지 못하고 흐르는 복마저 쏟아져 나가는 형국이요. 어서 다른 자리로 옮기시오. 그 말을 듣고 급히 묘를 옮겼죠. 이번에는 개울에서 좀 떨어진 산 능선의 안온한 곳으로 물과 길이 만나는 자리가 아닌 기운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이장한 지 몇 달 만에 집안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병환이 났고 자식들의 일자리가 생기며 끊어졌던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묘를 쓸 때 반드시 길과 물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길은 사람의 기운, 물은 재물의 기운이라 했는데 이 둘이 부딪히거나 함께 빠져나가는 곳은 그 어떤 복도 머물 수 없다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이걸 사람 사이에 비유해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거나 서로 방향이 엇갈리면 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좋아 보여도 서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언젠가 흩어지고 말지요. 묘도 인연도 기운이 머무를 자리를 잘 골라야 복도 사랑도 사람도 길게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조상님 묘가 개울가에 있거나 큰 길과 가까운 곳에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가 길과 물이 부딪히는 곳은 아닌지 성묘 가실 때 꼭 살펴보세요. 세 번째 금기묘 자리는 바로 물과 길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복도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묘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는 바로 절이나 무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공동묘지 한가운데입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은 자리는 죽은 기운이 가득하다. 이 말에는 단순한 미신 이상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땅의 기운, 즉 생기와 사기가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생기는 사람과 집, 삶을 돕는 기운이고, 사기는 병, 사고, 불운을 부르는 죽은 기운이라 여겼습니다. 공동묘지는 이미 죽은 기운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많은 무덤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 기운이 뒤엉켜 서로 충돌하게 되고 결국 복이 깃들 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새로 들어오는 묘의 기운이 주변의 죽은 기운에 눌려 좋은 자리라도 그 기운을 받지 못하고 점점 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 이천에 사는 김연구 어르신 댁에 사연이 있습니다. 김연구 어르신은 20년 전 갑작스레 돌아가신 부친의 묘를 가까운 공동묘지 한복판에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값싸고 자리 좋은 곳이라 주변이 전부 무덤이라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그 묘를 쓴 뒤부터 집안에는 이상하게도 매해 큰일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큰아들은 사업이 망해 뿔뿔이 흩어지게 됐으며 가족 간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린 손주들까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묘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했죠. 결국 그 집안에서는 주변 어르신 권유로 직관을 찾아갔고 직관은 묘를 둘러본 뒤 단번에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미 죽은 기운이 가득 엉켜 있는 곳이라 어떤 복도 내려앉지 못합니다. 묘를 옮기지 않으면 대대로 재앙이 이어질 터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오. 그 후 김연구 어르신은 가족과 상의해 공동묘지를 벗어나 조용하고 나지막한 산기슭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장한 지 2달 만에 그토록 고생하던 병세가 호전되고 자식들의 일도 풀리며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연구 어르신은 동네 어른들에게 묘를 쓸 때는 절대 공동묘지 한복판은 피하라고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땅도 귀하고 묘자리를 따지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이미 많은 무덤이 모인 곳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묘는 조상 한 분의 기운이 온전히 머물러 후손에게 복을 내려야 할 자리인데 사방이 무덤으로 둘러싸이면 그 기운이 눌리고 복이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사람 관계에도 꼭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 해도 주변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으로 가득하면 내 마음의 복도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늘 곁에 좋은 사람,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두라 하셨습니다. 묘도 사람도 자리를 잘 골라야 복이 따릅니다. 네 번째 금기묘 자리는 바로 많은 무덤이 밀집해 있는 공동묘지 한복판. 이곳은 죽은 기운이 뒤엉켜 복을 삼켜버리는 자리입니다. 5번째 피해야 할 묘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절대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절터나 옛날 절터가 있던 곳입니다. 이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푸르고 조용해 보여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절터로 쓰였던 땅이기에 죽은 기운과 맺힌 기운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절터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와 제사의 공간이었고 온갖 사람들의 슬픔과 원망이 스며든 곳입니다. 그런 터에 묘를 쓰면 조상의 기운이 눌리고 후손에게로 내려가야 할 복이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도 청양에 사는 박춘복 어르신의 사연이 전해집니다. 박춘복 어르신은
어릴 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치관의 조언 없이 할아버지가 옛 절터 자리에 묘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으스스하다며 해가 지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값이 싸고 산세가 좋아 묘를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 이상하게도 집안엔 자꾸 화재가 일어나고 가축들이 병에 걸려 죽거나 자식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이유를 알 수 없어 동네 어르신과 직관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과거 기록을 뒤지다 보니 조선 중기 그곳은 큰 절터였고 이웃 마을과의 싸움으로 절이 불타며 수십 명의 승려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곳이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제를 지내며 다시는 그 자리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어르신 댁만 그 사실을 모르고 묘를 쓴 것이죠. 결국 몇 해 전 용한 스님과 치관이 함께 그 묘를 옮기며 오랫동안 쌓인 맺힌 기운을 풀어냈고 그제야 집안의 우환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터는 오래된 원한과 잡귀가 머문 자리라 풍수적으로 절대 금기지요. 아무리 산세가 좋아 보여도 옛 절터 터밭자리는 묘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와 제사의 공간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한이 쌓인 곳이라 새로운 복의 기운이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절이 사라진 데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 병난, 원혼, 재앙 이 모든 것이 함께 얽혀 터를 어지럽혀 놓았기에 그곳에 묘를 쓰는 건 조상과 후손 모두의 복을 가로막는 일이 되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절터나 절터 터밭에 묘 쓰는 걸 크게 꺼려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조상묘가 이런 자리에 있진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다섯 번째 피해야 할 묘터는 바로 절터, 옛 절터 자리. 그곳은 오래된 한과 원혼이 깊게 뿌리 박힌 곳이라 후손의 복을 막는 자리입니다. 이제 여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한 묘터를 마무리하고 그 이유와 교훈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상의 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물길이 지나가는 자리. 묘 아래로 물이 흐르면 조상의 기운이 흩어지고 후손의 복도 함께 흘러나가 가세가 기울고 병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길목에 있는 자리. 옛길이든 지금 도로든 사람이 자주 오가는 길목은 조용해야 할 묘자리를 시끄럽게 만들어 조상의 영혼이 편치 못하고 집안의 싸움과 불화가 잦아진다고 했습니다. 셋째, 고압선과 송전탑 근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기운을 뒤흔들어 놓아 후손에게 신경병과 정신질환 같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지요. 넷째, 묘가 묘를 등지는 자리. 같은 선산 아니라도 서로 등을 돌리거나 비스듬히 어긋난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끼리 마음이 멀어지고 형제간 우애가 깨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절터와 옛 절터 자리. 수많은 원한과 한이 서린 곳이라 조상의 기운이 눌리고 집안에 재앙이 잦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산 좋고 물 맑고 조용해 보일지 몰라도 땅속의 숨은 사연과 기운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법입니다. 30년 넘게 장례와 맷자리 일을 하며 저 역시 겉만 보고 좋다 판단했다가 뒤늦게 사연을 듣고 묘를 옮긴 경우가 수도 없었습니다. 조상의 묘자리는 단순히 땅 한 평이 아니라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곳입니다. 아무리 산이 좋고 경치가 뛰어나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다섯 자리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조상묘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직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묘터의 기운 하나로 후손의 복이 열리고 집안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묘를 잘 써야 조상도 편안히 눈을 감고 후손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방송을 통해 혹여나 우리 집 선산묘터가 이런 곳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며 떠오르는 집안일이나 묘터에 얽힌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듣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좋은 이야기 꾸준히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묘를 잘못 쓰면 후손에게 내리는 흉몽의 징조 5가지, 그 의미와 풀어야 할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조상님도 편안히 모시며 복된 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